자, 오늘 수업 주제는 가정법입니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좀 헷갈려하는 주제기도 하고, 어법 문제도 종종 나오죠. 뭐, 토익 같은 영어 인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영어 시험, 수능 어법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실제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저희가 뭐 한 100여 개의 학교들 내신 기출 사례도 분석도 해봤고 최근에 한 20년치 수능의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에 나온 문제들 다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영어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 때 이걸 매우 중요한 주제로 또 다루게 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가정법 공부하실 때 학습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좀 조언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공부하실 때요. 문법책에 있는 공식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공식을 통해서 가정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어떤 설명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정법은 이런 형태로 주로 쓰이게 돼. 이런 상황에선 가정법을 이런 모양으로 써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혹은 써보면서 공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볼 수 있게 되는 건 좋은데요. 공식부터 뭐 if 주어 동사의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외우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영작하거나 혹은 암기해서 그냥 단어를 짜맞춰서 배열하거나 이런 형태로 공부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법은 두 번째입니다. if 가정법만 있지는 않는다. 가정법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if 가정법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좀 비현실적 상황을 진술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표현을 하고 그걸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그 비현실적 상황을 영어로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장치들이 쓰이는가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때는 가장 가정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 저희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가지고 조건의 힘을 나타내죠.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뭐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런 의미가 쓰여져 있는 비현실적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잘생기면 뽑아줄게. 한글로. 잘생기면 뽑아줄게.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죠.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다 이거죠.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제 경력이나 이력서 보시더니 면접을 한번 봅시다. 근데 실제로 얼굴이 좀 뵙고요. 얼굴이 좀 생긴 게 괜찮으면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도 보면 if절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을 이제 바꿔볼게요. 제가 그래서 그 면접 제의를 받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는데 원장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어, 그게 토를 하신 거예요. 너무 못생겼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기냐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잘생겼으면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잘생겼었더라면, 네가 멀쩡하게만 생겼었더라면, 내가 아까 토하지 않았을 텐데, 요렇게. 똑같은 잘생기면, 잘생겼으면, 잘생겼었더라면,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는 전부 다 요 if, 조건의 힘을 갖고는 접수사를 쓰겠죠. 근데 요 세 가지 문장 사이에서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잘생기면 뽑아줄게와 잘생겼더라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말을 할 때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현실성? 일어날 법한 일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잘생기면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생기면 뽑아줄게요. 잘생기면 같이 일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 두 문장을 보시면 조금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의미가 달라지냐면은 얘는
뭔가 제가 어떤 상황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 상황에 비추어서 보자면은 약간의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못생겨서 제 얼굴을 보고 토를 했지만 잘생겼었더라면 잘생겼으면 뽑아주려고 했는데 잘생겼었더라면 내가 토를 안 해줄 텐데 이렇게 뭔가 비현실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 때 영어로 이런 용어를 좀 쓰게 말로 약속을 할게요. 비현실성을 제가 영어로 unreal 혹은 untru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외국에 나오는 문법 책들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다른 책을 공부하실 때도 좀 호환이 되라고 제 용어를 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쓸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은 이렇게 real이라고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는 true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상황 그리고 비현실적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저희가 문법 시간 때 보통 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돼요. 이쪽은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가정법, 직설법 뭐 이런 얘기 떠오르실 텐데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일단 비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문법 시간에 배우는 가정법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성을 나타낼 때는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나 보다. 현실적인 걸 나타낼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12시제 형태를 씁니다. 뭐 다양하게 필요한 형태들 시간에 맞춰 쓰시면 되겠고 가정법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특이해요. 쓰임새가. 현재나 혹은 미래일을 나타낼 때는요. 과거형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과거 시간에 대한 일을 나타낼 때는요.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현실적인 일. 야, 너 만약에 내가 아직 얼굴 못 봤는데 잘생기면 뽑아줄게. 이러면은 위쪽이에요. 현실성. 근데 제 얼굴을 봤어요. 못생긴 걸 아는데 못생긴 걸 아는 와중에도 그 상태에서 야, 잘생겼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비현실성. 누가요? 화자가 말할 때 뉘앙스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닌 비현실을 말한다는 느낌이 싹 느껴지죠? 그럼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한 장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편의상 한 시제 밀어서 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말도 좀 비슷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뭐 했었었더라면 뭐 이런 말 쓰는 거 기억나죠? 우리나라 말을 어짜 언제 쓰죠? 네, 과거 완료형, 과거형 이렇게 과거처럼 대신 과거 시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비현실성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으로 한 시제씩 밀어서 쓰면서 뭔가 현실성을 떨어뜨려 갖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감을 좀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요. 머릿속에서 한번 가정법 내용을 좀 연습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써볼까요? 걔네, 아이고, 빨간색으로 나오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걔네, 지난 시즌에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그런 계약을 그 선수에게 제안 안 했겠지.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걔가 지난 시즌에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한 거니까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은 if the team had any other option last season 지난 시즌에 그 팀은 제안 안 했겠지. 그러면은 would not have 제안하다. 영어로 offered a huge deal. 누구라고 할까요? 뭐 저희 MLB에서 뛰고 있는 for 제가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에게 그렇게 큰 계약을 제안 안 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복잡하게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데 그때는 if절 안에 had, 주어, had, pp 그리고 나머지 쓰고 주절에는 주어, would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쓴다. 여기서 공식으로 외우고 거기에 짜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제한이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이게 그 어벤져스 영화 중에 시빌워였나요? 거기 나왔던 대사로 기억을 하는데 야 내가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너한테 전화를 안 했겠지 이런 말이 대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가정법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만 해석을 들었을 때 한번 한글로 써볼까요? 내가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너한테 연락을 안 했겠지. 이거 제가 좀 약간 가정법스럽게 일부러 한글도 썼어요. 야, 우리 보통 한글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야,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연락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거. 그 영어로도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would not, 이번엔 좀 뒤집어서 써볼까요?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했겠죠. 만약에 I had any other option, 다른 선택이 있었더라면. 두 문장 모양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동사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시빌러 대사에는 사실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알잖아. 너 말고 딱히 부를 사람이 없어. 요것도 그러면은 가정법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 이렇게 하셔서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 I would not have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했겠지. If I had any other option. 알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앞에다가 우리 너 그거 알아? 이러면 어떻게 써요? 영어로. You know, I wouldn't have called you if I had any other op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앞에서 잘생기면 뽑아줄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뭔가 비현실성 나타낼 때 혹은 비현실성 우리는 보통 이거 한국에서는 사실의 반대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표현하거나 매우 희박한 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저희는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비현실성을 나타낼 때 제가 아까 머릿속에 딱 요 개념 하나만 넣어두시라고 했잖아요. 뭐 넣어두라고 했죠? 비현실성을 나타낸다. 현재나 미래 상황이면은 동사를 과거형을 써라. 과거 상황이면 뭘 써라? 과거 완료형을 써라. 그럼 여기다 한번 봐보실래요? 걔가 지난 시즌에 여기죠? 지난 시즌에 다른 옵션이 있었더라면 had pp 과거 완료 would not have offered 제안 안 했을 텐데 여기 지라고 되어 있네. 예, 안 했겠지.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야, 내가 만약에 다른 옵션이 있었더라면 if I had any other option 해서 여기 had pp 그래서 내가 would not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 안 했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도 봐보세요.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에는 게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느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죠? 비현실성이 느껴지나요? 예, 비현실성이 있죠? 이게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면 독해할 때 가정법 문장은 되게 유연하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영어로 어떻게 써요? study hard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if you 상황이 언제라고요? 현재 혹은 미래니까 그럼 동사 무슨 형태 쓴다? 아이고 이거 대문자로 쓰면 헷갈리실 테니까 네, 자 이렇게 소문자로만 쓰겠습니다. 강조 표시는 여러분들은 따로 색깔펜 같은 걸로 해보세요. If you studied 열심히 hard 뭐 enough 정도 붙여볼까요?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요. 너 아마 지금쯤에 게임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있다 영어로 could죠. You could play 뭐 게임 뭐 좋아하시는 거 뭐 있나요? 요새 뭐 레그 오브 레전드 유명하니까 뭐 롤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 할 줄 아시면 일단은 문법의 기본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가정법 문장 읽어보세요. 문법 책에 있는 예문부터 실제 EBS나 뭐 다양한 독해 교재 있는 것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가정법이 체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신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하나 더 욕심내셔갖고 뭐까지 해주시면 좋냐면 쓰는 연습까지. 보통 저희 내신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가정법 기능들을 사용할 줄 아느냐 여기를 점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결과가 좋았겠지.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되냐? 똑같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언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네가 열심히 했었더라면. 비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공부 열심히 안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럼 비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If you had studied hard enough, you 그럼 뒤에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결과가 좋았겠지. would 뭐 could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got or gotten a better 좀 공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better result를 얻게 됐었겠지. 그래서 얘는 나타내는 시간이 과거가 됩니다. 되게 간단한 문장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확 알겠지만 막상 써보려 그러면 입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써보셔주니까 입으로라도 따라하면서 계속 익혀보세요. If you studied hard enough, you could play lore. If you studied hard enough, you'd have got a better resul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문장 들었을 때는 앞으로의 일인데 비현실성을 나타내는구나. 두 번째 문장은 네가 과거에 그렇게 썼더라면 좋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구나. 그걸 직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읽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다른 문장 한번 써볼게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요.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는 갑자기 뉘앙스가 뭔가 조금 달라지죠. 일단 나타내고자 하는 시간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앞으로의 일인 거죠. 앞으로의 일은 현재 미래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에서는.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얘는 비현실성 갖고 있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러면요. 얘는 갑자기 사실의 반대나 희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현실성이 있다고 하죠. 비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단순 조건문이란 말을 아마 영어 문법 시간 때 배운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시느냐? 이때는 원래 동사 형태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12시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 외운 공식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건 빼놓고 가정법만 한번 배워보자고요. If you study hard enough 해서 네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한다면요. 공부를 안 한다면이죠. If you don't study hard enough 하면은 you will get a better 여기 뒤에도 부정이죠. You won't get a better result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좀 공간을 나눠볼 거야. 아까도 나눴으니까. 위에랑 아래랑 어감이 좀 다르세요? 야, 여기 아래 거 보세요. 얘를 어디에다 붙여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야, 잘생기면 뽑아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이거 괜히 왜 부정으로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해볼게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있을 법한 일인 것처럼 말하죠. 너 결과 안 좋아. 너 안 좋은 결과 받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확신이 있는 태도로 진술한다는 게 느껴지세요? 요거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if절이 쓰인 문형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위로 와보세요. 아, 공부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그냥 집에 가서 롤 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냥 나머지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If you studied hard enough, 네가 공부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었더라면. 말할 때 비현실성이 느껴지죠? 그럼 뒤에도 어떻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까는 확신이 있었죠? 지금은 확신이 어때요? 약해요. 그게 비현실성하고 같은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건 앞으로의 일인 거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내가 어제 혹은 지난 시즌에 열심히 지난 학기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혹은 네가 지난 학기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결과가 좋았겠지. 이렇게 말할 때는 비현실성이고 과거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은 좀 다르게 확신이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아까 잘생기면 했다가 비유해서 보자면은 잘생기면 뽑아줄게는 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잘생겼더라면 제가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네가 잘생겼었더라면 내가 아까 토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달라요. 어감은 둘 다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어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요거를 오늘 머릿속에 잘 넣어가는 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구별할 줄 아시면 가정법 얼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늘 강조하는 거, 실제 사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라이팅도 좋고요, 스피킹 형태도 좋으니까 계속 문장 써보는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그거에 해당되는 연습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언제나 문법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개념을 숙지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 개념을 배워서 사용 능력으로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느낌이 늘 있으셔야 돼요. 가정법 배웠다? 그러면 가정법을 배웠어. 배운 느낌이나 기억이나 어렴풋하게 뭔가 참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러고서는 안 돼요. 가정법을 그래서 실제로 짧은 문장을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써야 돼.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하는 사용 능력 중심의 어법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정법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오잖아요. 중학교 때 가정법,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안 배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배워갖고 오지. 근데 왜 고등학교에서 어법 문제 풀면 틀릴까요? 왜 서술형 문제 하면 나는 단어별로 못하고 막 어버버버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시험 공부할 때 모든 문장을 다 외워가지 않으면은 답을 작성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전부 다 사용 능력의 결여거든요. 이 사용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법 마무리 정리하고 랩업하고 오늘 가정법 기초 이론 1강 수업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이런 문장 한번 써볼게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결과를 못 받은 거야. 오늘 가정법 뺐을 때부터 가정법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가정법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보통 이런 문장 영어로 영작을 한다면은 You didn't get a better result. 좋은 결과를 못 받았을 거야. Because 왜냐하면은 You didn't study hard. 뒤가 좀 잘리네요. Study hard enough. 충분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말인데, 네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했다면, if you studied, 그냥 같이 입으로 해보세요. 떠듬떠듬. harder 혹은 hard enough. 충분히 공부했었더라면, you could
get a better result.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현재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야, 너 어젯밤에 if you had studied hard enough 그러면 그때 좋은 결과 받지 않았을까요? You could have gotten a better resul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나타내는 시간이 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가 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다음 수업에 대한 미리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안 망했을 텐데. 그냥 통일합시다. 지금 결과가 괜찮을 텐데. 요거는 그럼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쪽의 시간은 지금 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쪽의 시간은 현재 혹은 이쪽은 앞이니까 과거 시간이 되는 게 느껴지세요? 여기 뒤에 결과는 언제쯤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현재 혹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준다. 과거였더라면 지금 결과가 괜찮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섞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제 좀 연습이 됐다는 전제 아래 나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법 좀 알겠어. 비현실성 어떻게 표현한다? 현재 혹은 미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그리고 과거일은 무슨 시를 쓴다? 과거 완료형을 쓴다. 그래서 입에 좀 익숙해갖고 오세요. 뭐 단문도 좋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서 충분히 숙제된 상태로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얘하고 얘를 섞어서 이렇게 네 덩어리를 각각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주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얘가 별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어법 주제 중에서 어려운 걸로 손에 꼽히더라고요.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제 중에 하나인가 봐요. 좀 난해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로.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혹은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좀 어려운 가정법 문장들 가지고 복습해 오셨다는 전제 아래 같이 문장 읽기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충분히 숙달이 됐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 한 번 더 섞어서 하는 혼합가정법 개념하고 그 다음 것까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때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되게 단조로운 말을 배웠잖아요. 아까 배웠던 표현 중에 이거 있죠? 야, 대안이 있었으면 너한테 연락을 안 했겠지. I would not have called if I had any other option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조금 살짝 변주를 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다른 대안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 너한테 연락했을 거야. 믿을 애가 너밖에 없거든. 이게 여기서 시작이 돼요. 뭐뭐 붙이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if를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영어로 even i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even if I had any other option, I would not have called you.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긍정문을 말이죠. Even if I had any other choice 혹은 any other option, I would have called you.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긍정문으로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even if 같은 것들 활용하는 법들. 우리가 이걸 또 괜히 문법책에서 어려운 말로 뭐 기타 가정법이니 다양한 가정법의 종류 이러면서 각각 소단원으로 배우는데 저희 if 가정법에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드린 이 unreal이라고 하는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요. 요걸 실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랩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20초 하고 딱 30분에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내용, 가정법. 뭐가 중요하다? 비현실성이 무엇인지 현실적 상황과 비현실적 상황을 구별해라.
그리고 비현실적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인 시제의 모양이 아니라 한 시제씩 밀어서 현재나 미래의 일은 과거형으로, 그리고 과거의 일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숙제로 제가 올려드리는 과제물 읽기 연습하시고 평소에 문제 푸시면서 나오는 다양한 어려운 주제들, 문장들 고민해 보시면서 가정법 연습해 갖고 오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 더 하면 좋은 거는요. 네, 자꾸 말하시고 문장 써보시고 짧게라도 영어 써보시고 실제로 가정법 개념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2강 좀 더 심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